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25일, 7월 25일하고 8월 8일 두 번만 우리 수업을 아침 9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토요일 혹시 러닝 수업이나 이런 거 겹치는 친구들은 그쪽 선생님하고 그 러닝 선생님 러닝 선생님하고 시간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 있어요? 원래 토요일 수업이 몇 시야? 정규 수업은? 근데 다른 학원이어가지고. 넌 또 아니 토요일 날 우리 학원에 정규 수업은 없어? 아 그래? 인석이는 정규 수업은? 2시 4시가 정규 수업이요. 2시 4시가 정규 수업이야? 다혜는 모르죠? 아직 시간? 정확하게 잘?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문제 풀어온 거에 대한 질문은 선생님이 그 이외 시간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우리 8번 동안 뭘 배울 거냐면 대수라는 과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대수니까 대수는 뭘 배우는 과목이냐? 이거 함수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함수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함수들을 한번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이름이 뭐죠? 정비례, 반비례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어차피 관계 x랑 y 사이 두 변수 x랑 y 사이의 관계를 우리 함수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함수라는 용어가 어려워서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었었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 함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함수를 배웠어요? 1차 함수를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함수를 배웠어? 2차 함수를 배웠어. 근데 그 중에서 정비례 함수와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반비례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1 과정 물론 공통수학 2에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벌써 뭐 다 배웠겠지 이 정도면.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무슨 함수랑 똑같은 함수예요? 유리함수랑 똑같은 함수.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때 이런 함수들을 배웠고 우리 고등학교 와서 1학년 때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함수들 중이니까 물론 공통수학 2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를 배우냐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울 거예요. 새로운 함수로 배우는 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울 거야. 자, 그 중에서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좀 넓은 의미의 얘기인 거고 우리 유리함수라는 건 다항함수와 그러니까 구분해서 뭐를 우리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냐면 분수함수.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서 얘기하는 건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모에 x가 있는 함수. 즉, 반비례가 우리 분수함수였었지. 근데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시켜서 분자와 분모가 모두 x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루트 안에도 꼭 1차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배울 거다. 그래서 고1에서 공통수학 2에서는 무리함수를 배울 건데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무리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고2 과정에 올라오면 이제 1학기 때 대수를 배울 거고 2학기 때 미적분 1을 배울 건데 우리 이 대수에서는 오늘 이제 새로 배우는 함수들이 무슨 함수가 있냐면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말 그대로 지수에 독립변수인 x가 올라가 있는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물론 그것만 갖고 지수함수가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또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로그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로그함수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어려운 함수 뭐를 배울 거고 삼각함수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으로 뭐를 배울 거냐면
수열을 배울 건데 이 수열도 함수예요. 수열은 무슨 함수냐면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우리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정역이 자연수로 국한되는 함수를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함수예요. 그 다음 미적분 2에 가면은 이제 무슨 함수를 배울 거냐? 고차 함수를 배울 거예요. 2차보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의 함수를 고차 함수. 즉 3차 함수, 4차 함수, 뭐 5차 함수, 6차 함수, 그러니까 3, 4차 이상의 다항 함수를 우리 미적분 1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함수의 종류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말고 합성함수와 이제 이거 함수의 연산인 건데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함수와 관련되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고3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함수들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직업 선택 과목으로 빠졌지만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미적분 2에서 이런 함수들의 역함수까지 다루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함수들을 다루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름이 붙어진 함수들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두 번째 시간에 다루긴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지수와 로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와 로그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먼저 지수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지수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은 게 언제인가요? 물론 그 과목을 그 단원을 몇 학년 때 배웠느냐에 따라서 배운 시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몇 학년 과정에서 지수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지수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 언제예요? 중1. 맞아요. 중1 때 지수를 뭐라고 배웠어요? 지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수가 뭐예요? 문자가 곱해지는 거지. 자, 지수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그럼 거듭제곱이라는 건 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느냐? 같은 숫자나 문자의 곱을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은 A라는 문자를 5개를 곱했다고 쳐봐요. 근데 얘를 곱하기 기호를 써서 A라고 쓰면 이게 편해? 매우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문자와 문자 사이에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도 별로 그닥 보기에 좋은 표현은 아닌 거지. 그래서 얘를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같은 숫자나 문자의 곱은 지수라는 놈을 이용해 얘를 A의 5제곱, A를 5번 곱했다는 말 뜻으로 이렇게 쓰고 이때 여기 있는 이 A를 뭐라고 부르고 밑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5를 지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되니?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수의 정의에 의하면 이 지수는 반드시 어떤 숫자만 가능한 걸까요? 자연수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자 A가 곱해진 횟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되니? 그럼 자연수가 딱 우리 개수나 순서를 세기 위한 숫자로 만들어진 게 딱 자연수거든. 되니? 그럼 얘는 곱해진 횟수니까 당연히 이 지수는 뭐를 쓸 수밖에 없어? 자연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국가 지수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 가면은 이 지수를 연산하는 법칙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단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배울 때도 여전히 지수는 어디에 한정이 돼 있어? 자연수에 한정이 돼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자연수 지수야.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 우리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우죠.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 몇 페이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밑에 페이지 수를 잘 보면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8페이지부터 설명 안 하고 12페이지부터 설명하냐?
12페이지를 설명하고 나면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왜 외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라서 원래는 이유 묻지 말고 8페이지에 있는 거 배우고 나중에 12페이지에 있는 걸로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우리 생각의 흐름은 12페이지에서 지수 법칙,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나는 이 지수를 자연수가 아닌 정수나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확장시키려다 보니까 거듭제곱계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부터 일단 이때 지수 법칙을 배운 게 거기 여러분들 12페이지에 오른쪽에 이전 학습 체크라고 되는데 보면 지수 법칙 네모칸에 중2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자, 첫 번째 지수 법칙은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요 지수 법칙을 첫 번째 배웠었고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를 n번 곱한 놈하고 a를 n번 곱한 놈을 또 곱했어? 그럼 총 a의 개수가 n 플러스 n개가 될 거니까 이놈은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된다라고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되니? 그 다음에 원래 이 양가로 2번에 보면 a의 n제곱에 n제곱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배운 게 뭐였냐면 두 번째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 다음 번에는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나와요. 되니? 그럼 나누기니까 얘를 분수로 바꿔서 쓰면 위에 있는 a의 개수가 많으냐 밑에 있는 a의 개수가 많으냐 혹은 위에 분자에 있는 a의 개수랑 분모에 있는 a의 개수가 똑같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나누기를 하면 첫 번째 n 값이 n보다 크면 얘는 a의 n-n제곱이 되는 거고 n과 n이 똑같으면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나누면 1이 되는 거고 n보다 n이 크면 즉 분모에 n이 더 개수가 많으면 약분을 하고 분모에 a가 남을 거니까 얘가 a의 n-n제곱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지수 법칙이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a의 n제곱에 m제곱을 하면 얘는 a의 n 곱하기 n제곱이 된다. 즉 a의 n제곱이 또 n개가 있는 거니까 a의 총 개수가 a의 n 곱하기 n개만큼 있는 거겠지? 자, 다음 네 번째 지수 법칙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a 곱하기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랑 똑같고 이거는 이제 결합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이용하면 당연한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a 나누기 b의 n제곱도 뭐가 된다? a의 n제곱 나누기 b의 n제곱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되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나는 자연수 지수에서 일정한 이유에 의해 얘를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 어디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자, 얘를 왜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내가 지수함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함수라는 거 아직 정확하게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fx가 2의 x승이라는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해봐. 이걸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데 내가 이 함수에다가 야, 우리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함수가 필요한 이유, 함수를 왜 쓰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함수라는 걸 많이 배웠을 텐데 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려고.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거 그 상관관계를 해석하려는 도구로서 시각화하는 거고 시각화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죠. 시각한다는 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꼴랑 그래프 그리려고 함수를 만들어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그 주요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값을 내가 y라고 했을 때 이 값을 통째로 y라고 했을 때 이 x의 값이 변할 때 이 y의 값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변하는 관계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치? 두 개의 변하는 양이 있는 거지. x도 변하는 양인 거고 y도 변하는 양인 거야. 그런데 그 x랑 y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면 되니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어떤 y가 나오는지 예측 가능한 거잖아. 되니 그 예측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함수라는 걸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함수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x 값의 변화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따라 변하는지가 함수에 대한 주요 관심사예요. 되니? 그리고 그 관계를 가장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래프를 그리면
x의 값이 커질 때, 즉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y 값이 증가하거나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면 y 값이 감소하거나 또는 y 값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거나 빠르게 감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x가 변할 때 y가 이렇게 따라 변할 거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x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즉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문제들이 다 함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얘기인 거거든. 됐니? 우리 방정식이라는 건 특정한 y의 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y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갖기 위해서 어떤 범위에 x의 값을 넣어야죠. 어떤 x가 있어야지만 y의 값이 나올지를 생각하는 게 결국 부등식 문제인 거거든. 자, 어쨌든 그래서 함수라는 건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놈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x에 자연수밖에 쓸 수 없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크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 그러니까 이 자연성 중에서 이런 관계를 갖는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때 이 x로 자연수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함수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x를 모두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값들을 이 x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얘가 함수로서의 어떤 쓸모를 갖게 될 거거든. 됐니?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을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 중학교 때 이런 지수법칙을 썼었는데 이 지수법칙이 저 n과 n이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일 때 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저 지수법칙을 좀 확장시킬 수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 조금 더 지수에 관한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걔를 지수함수까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여태까지 이 지수의 확장에 관한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머릿속에 좀 주입이 되어 있긴 하거든. 됐어? 그래서 뭔 얘기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어디로 확장을 시킬 거냐면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럼 정수로 확장하는 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이놈이 있는 거지. 됐니? 우리 원래 n보다 n이 크면 a의 n 제곱이 되는 거지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a의 n제곱에서 n이 더 크면 분모에 있는 n의 값이 더 많은 거잖아. 됐니?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나눠 쓰지 말고 얘를 뭐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냐면 a의 n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러면 이게 -m 플러스 n이니까 n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a의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됐니? 우리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분의 1을 a의 n제곱이라고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제 정수인, 지수로 정수를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수법칙이 이 정수의 확장에 의해서 이 지수법칙은 더 이상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써주면 돼? a의 n-n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약속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왜? n과 n이 똑같을 때는 얘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a의 0제곱은 1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됐니? 이제 지수로 정수도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니? 다만 근데 이렇게 우리 정수로 지수를 확장할 때 a에 못 쓰는 숫자가 하나 생길 거야. 뭐가 생길 거야? 0. 왜? 왜 안 돼요? 0은 왜 못 쓰는 거예요? 첫 번째만 봐도 0분의 1이 정해져 되지 않을까? 0분의 1이 왜 정의가 되지 않아요? 나누는 수가 0이면은 아니 이거 지금 여기서 물어볼 건 아닌데 자 우리 나눗셈을 배울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정의되지 않는다고 배웠죠. 물론 이유는 조금 지금 그 얘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를 정수로 확장할 때 미친 지수로 더 이상 a에다가 뭐를 쓸 수가 없어? 자연수 지수에서는 밑에다 0을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정수로 확장하면 더 이상 밑에다가 0이라는 숫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0이라는 많은 숫자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0의 마이너스 2승은 0의 제곱분의 1이 돼서 얘가 0분의 1이 되는 건데 이런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야?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존재하지 않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지수의 정수를 쓰려면 밑에다가 0을 못 쓴다는 제한 조건을 걸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정수 지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정수로 확장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얘를 어디로 확장시킬 거냐면 유리수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유리수의 확장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얘를 잘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잘 보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유리수의 확장은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서 x의 제곱이 a가 되는 x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루트 a라고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x의 제곱이 a가 되는 x를 a의 제곱근 루트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됐니? 그런데 잘 봐라. x의 제곱이 a가 되는 거였으니까. 됐니? 내가 이 x를 a의 2분의 1승이라고 쓰면 우리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2분의 1승의 제곱은 a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되는 거 맞지 않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꼭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뿐만 아니라 x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도 있을 거고 x를 4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도 있을 거고 이런 숫자들도 다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x의 세제곱이 a가 되는 x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야? 얘를 a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x의 4제곱이 a가 되는 이런 x를 뭐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a의 4분의 1제곱이라고 적으면 좋지 않겠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 이놈을 a의 3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을 여러분들 8페이지에 보면 걔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냐면 얘를 세제곱근 a, 이거를 4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건 우리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의 정의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우리 유리수의 확장은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되니? 그 다음에 지수법칙 얘를 더 확장시키면 a의 n분의 n제곱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약속하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면 우리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유리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지. 되니? 다만 이 유리수까지 확장할 때에는 여기는 n과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런 실수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모든 n과 m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을 뭐로 한정하면 되냐면 a의 값을 양수로 한정하게 되면 됐니? 그러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n분의 n제곱 값을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아니 모든 양수 a의 값에 대해서 n과 m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이 값은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고. 됐니?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거야?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거든. 지금 무슨 얘기냐면 2에 루트 2제곱 이런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왜? 루트 2는 유리수나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숫자도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거는 존재해요. 근데 이게 존재하는 여부는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 됐어?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실수 지수도 쓸 수 있는데 이 실수 지수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이 지수 법칙을 다 쓸 수 있다. 됐어요? 요게 여러분들 지금 8페이지랑 12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고. 자, 다시 8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거듭 제곱근부터 요거 때문에 거듭 제곱근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8페이지 넘어오면 거듭 제곱근은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일단 자연수에다 땡겨놓을 쳐놓으세요. 거듭 제곱근은 n 값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만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n 값이 자연수가 아니라 어떤 유리수나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아. 자, 그래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제곱근이거든. 거듭 제곱근. 얘가 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얘가 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방정식의 실근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근은 방정식의 실근을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이루는 말이라고? 우리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은 a의 근을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저거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n이 2 이상의 자연수가 돼 있고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인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x는 뭐라고 적어놓냐면 실수여야만 돼요. 실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실수가 아닌 것은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래서 x는 실수라고 꼭 적어주시고 따라서 이 거듭제곱근이 존재하는 건 n값이 짝수냐 홀수냐 a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저 거듭제곱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됐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 2번에 a의 실수인 n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실수인 n제곱근. 자, 그래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미적분 원을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받아들입시다. 뭘 받아들이냐면 우리 n이 홀수일 때 이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y 꼴 x의 n제곱인데 n이 홀수일 때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3일 때도 저렇게 생겼고 5일 때도 저렇게 생겼고 1일 때는 직선이죠. 근데 여기는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y 꼴 x의 n승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럼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요놈이 y 꼴 a랑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저 방정식에 그리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y 꼴 a가 이렇게 지나가서 a가 0보다 작을 때도 얘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됐니? 그럼 이때 요 놈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됐니? 그래서 얘를 앞으로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할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할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는 x좌표가 요 x축의 x좌표가 n제곱근 a 저렇게 쓸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일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y 꼴 a인데 이거는 a가 0일 때도 여기 하나가 있는 거잖아. 됐니? 근데 이제 얘가 0일 때는 당연히 저 값이 뭐밖에 안 돼? 0밖에는 안 돼요. 반면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y 꼴 a, a가 양수인 경우인데 이때도 만나는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우리 뭐라고 쓰느냐? 이것도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 x의 세제곱이 5가 되는 이런 x가 존재할 거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숫자 중에서는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있었어, 없었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거듭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우리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이런 x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쓰겠다는 거야? 세제곱근 5라고 이렇게 적겠다는 뜻이야. 그럼 세제곱근 5는 세제곱하면 5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세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y꼴 5를 그려서 만나는 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x를 세제곱해서 5가 되는 x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니? 근데 원래 x를 세제곱해서 5가 되는 x가 실수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허수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허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게 있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x를 세제곱했더니 8이 됐대요.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우리는 뭘 하나 알아? x = 2라는 놈을 하나 아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해보면 얘를 넘겨서 x 세제곱 빼기 8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보면 x 빼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x = 2하고 이 방정식의 근은 x = 2 실수인 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를 그래 공식으로 풀면 x =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1 플러스 루트
3i를 2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뭐는 아니야? 실수는 아니지? 됐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수는 아니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세제곱근 2라고 쓰지는 않아요. 8의 세제곱근, 쏘리. 2의 세제곱근이 아니라 8의 세제곱근. 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정의에 의하면 거기 나와 있는 정확한 정의에 의하면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맞지만 됐니?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요런 기호를 쓴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2가 아니라 세제곱근 8이 세제곱근 8 이런 기호는 실수에다가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이놈은 8의 세제곱근이 맞기는 하지만 얘를 세제곱근 8이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n이 홀수일 땐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n이 짝수일 땐 어떻게 되느냐? 이때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 자,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야. 그럼 짝수일 때는 x n승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y x제곱을 그래프를 그려서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생겼어. y x n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꺾여. 이게 더 이렇게 꺾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n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봐. n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지오지브라나 이런 걸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4제곱은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x의 한 100제곱쯤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물론 직각으로 꺾이진 않고 얘가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꺾여갖고 확 올라가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그래프에 가까워져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얘도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냐면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 꺾이는 이런 모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미적분 원에서 더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든 간에 n이 짝수일 때는 y x n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때는 a 값이 음수일 때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여기에 y a가 지나가는데 이 a가 0보다 작으면 얘랑은 만나는 점이 없잖아. 됐니?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는 거야. 반면에 a가 0일 때는 어때? 그때는 0 하나는 있겠죠. 이게 y a인데 a가 0일 때는 실수인 거 하나는 있지 않아? 0 하나 있지 않니? 아니면 y a가 이제 이 위에 지나가면 a가 이 위에 지나가면 즉 a가 양수일 때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거고 xn제곱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놈은 절대값은 갖고 부호만 딱 반대인 놈이겠지.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쓸 거고 얘를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8도 역시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 식의 의미랑 요 식의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8의 세제곱근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른 거거든. 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 4제곱근 16 얘는 2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마이너스 4제곱근 16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 놈이랑 요 놈은 의미가 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얘는 16의 4제곱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 음수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되니?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여러분들 제곱근 배울 때에도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의미가 두 개예요. 이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 기호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얘는 원래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음수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짝수일 때 얘도 원래는 이 루트 앞에 어떤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이 앞에가 짝수일 때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우리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기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루트 2의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 반면에 홀수일 때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됐니? 물론 세제곱근 8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랑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로 같은 값을 갖는 거기는 해. 됐니? 근데 이놈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 중에 음수인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인 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됐어? 얘는 세제곱근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게 맞는데 얘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중 음수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중에 실수인 수 중에 음수는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이게 우리 수능에서는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치는데 우리 내신에서는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면 알겠지만 7번 문제처럼 이렇게 말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시 8페이지 넘어서 동그라미 2번에 A의 실수인 n제곱근,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그래서 다시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지워버렸네. 미안해. 음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그쵸? 0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 0 하나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도 이거 하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0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요놈 하나 두 개가 있다. 됐죠? 그래서 그게 표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 보면 알겠지만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을 계산한다? 안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실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위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 쓰진 않아. 그럼 거듭제곱근의 성질 대신에 거듭제곱근의 계산할 때는 뭘 쓸 거냐면 지수법칙을 쓸 거예요. 됐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첫 번째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면 n제곱근 A, n제곱은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걔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건 내가 말이 너무 빠르지 지금? 못 알아듣겠지. 자 봐라. n제곱근 A예요. 이건 무슨 수라고 했지?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걔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성질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을 거냐면 내가 아까 지수의 확장에서 A의 n제곱근을 뭐라고 쓰면 된다라고 했어?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했지. 됐니? 그러니까 그거를 n제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A의 n분의 1 곱하기 AN이니까 A의 1제곱, A랑 똑같다. 실제 이 계산을 하지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다. 물론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중간식을 쓸 때 반드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계산하라 이런 제한 조건을 걸 수는 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성질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만 딱 체크 하나만 해서 6번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 직관적으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성질들인 거고 6번만 살짝 이게 약분되는 개념인 거거든. 됐니?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A의 np 제곱에 np가 바깥쪽이네. np가 똑같이 기울 똑같이 써야지. 바깥에가 np고 안에가 np네. 여기가 np, 여기가 np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얘를 지수법칙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의 np분의 np 지수법칙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있는 p가 약분돼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그럼 사라지고 나면 얘를 n제곱분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얘는 np제곱이니까 우리 요 성질에 의하면 얘를, 그러니까 우리 이 값을 뭐라고 뒀을 때 이거를 이 값을, 그러니까 원래 요거 괄호치기 전에 이 값을 x라고 두잖아. x라고 둔 다음에 양변을 np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np제곱을 해주면 a의 np제곱이 x의 np제곱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상태에서 양변에 p분의 1제곱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np제곱이고 여기에 p분의 1제곱, 여기도 x의 np제곱이고 p분의 1제곱을 해주면 요게 사라지고 요게 사라질 거니까 결국 a의 m제곱이 x의 n제곱이 되는 거라 나는 x를 a의 n분의 n제곱, 즉 n제곱은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 똑같은 수가 있으면 p를 약분해서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나와요. 루트 a의 4제곱이 있어. 그럼 얘는 실제로 뭐랑 똑같은 거야? a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성질하고 똑같은 성질이 되는 거야.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세제곱근 a의 12제곱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a의 4제곱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니? 혹은 얘가 안 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12제곱근 a의 15제곱 이렇게 돼 있다 쳐봐. 그럼 12와 15의 최대공약수가 얼마니까? 3이니까 3을 날리고 나면 얘가 4제곱은 a의 5제곱이랑 똑같은 놈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 밑을 똑같이, 얘는 밑이 a의 15제곱이지만 얘는 밑이 a의 5제곱이 되지 않니? 그래서 밑을 똑같이 다른 놈으로 바꿔치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 되는 건데, 근데 실제 이걸 잘 쓰지는 않아요. 이거를 잘 쓰지는 않고 뭐를 주로 사용을 해요? 지수 법칙을 주로 쓴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한번 문제를 풀어오는 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볼 테니까, 됐어? 풀어갖고 와서 무조건 모르겠는 거, 어려운 거는 물어보면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1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12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수의 확장인데 다른 것들은 잘 기억 못해도 상관없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지수가 실수인 영역까지 확장해,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해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되니? 물론 아까 내가 정수를 확장할 때 약속을 했었잖아. 약속과 제한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 확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 지수를 어디로 확장할 때?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실수로 확장했는데, 실수의 확장은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수나 유리수로 확장할 때 우리 해야 되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확장하기 위한 제한 조건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약속은 뭐였냐면, 정수로 확장하기 위한 약속은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하고 a의 0제곱을 1이라고 약속하면 정수 지수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거였고, 단 제한 조건은 뭐였어? 더 이상 밑으로 뭐를 쓰지는 못한다? 0을 쓰지는 못한다. 이게 제한 조건이었어요. 다음 유리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로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a의 n분의 n제곱을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면 우리 유리수 지수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고, 단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을 걸어야지만 실제 이런 실수가 꼭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보장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에 이렇게 써놨다고 쳐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8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마이너스 8의 3분의 1제곱이라는 표현은 우리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한, 이런 표현은 세상에 없는 표현이에요. 되니?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더 이상 밑으로는 뭐를 쓰지 않기로 약속한 거야? 음수를 쓰지 않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이런 표현은 있는 표현이 없는 표현이에요? 얘는 있는 표현이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얘는 지수 법칙에 따른 지수의 확장이 아니라 얘는 거듭제곱근이잖아.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는 분명히 존재하지? 마이너스 2라고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가능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은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고 놓으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됐어?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이런 과정을 쓰면 우리 마이너스 2와 2가 똑같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거든. 이런 걸 쓰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몇 개 더 쓰면 마이너스 2와 2가 같다는 궤변도 늘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쓰지 말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에 6분의 2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그겠지?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갑자기. 마이너스 8의 제곱에 6분의 1승이라고 쓰는 거지. 지수법칙에서 이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8의 제곱은 얼마야? 64에 6분의 1승이라고 적을 수 있고 64는 2의 6제곱이니까 6분의 1승 2네? 마이너스 2에서 출발했는데 결론은 2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 여기서 오류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꾼 데서 오류가 생긴 거야. 됐죠? 즉 분자와 분모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이런 실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3분의 1이랑 6분의 2는 똑같은 거니까 잘못 보면 홀라당 넘어간다고. 이게 홀라당 넘어가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지수에 분수를 쓰려면 밑에다가는 음수를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됐니? 이렇게 약속해놔야지만 이런 오류를 우리 걸러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다. 정수 이상 확장이 될 때는 정수까지는 음수를 써도 돼. 그런데 정수 이상 확장이 될 때는 더 이상 밑으로 뭐는 쓰지 않는다? 음수는 쓰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옛날 내신 문제 중에 옛날 문제예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다가 이거를 쭉 써놓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해놓고 가장 먼저 잘못된 곳은 어디인가?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가장 먼저 잘못된 곳은 1번이에요.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안 된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2가 똑같다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는 더 이상 밑으로 음수를 쓰지 않는다 라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지수의 확장이에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수 확장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13페이지나 14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풀릴 건데 우리 15페이지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됐니? 우리 이 곱셈 공식에다가 확장된 지수를 사용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잘 봐봐. 우리 곱셈 공식에서 1학년 때 배웠던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이런 거 있었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거 있지 않았니? 됐니? 그럼 나는 지수를 확장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a 플러스 b를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에다가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됐니? 별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수가 확장된 결과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다. 다리야 춥지? 너 지금 추워서 그런 거지? 만약에 추우면 저로 옮기면 돼 자리를. 요 강의실은 여기 요 라인이 시원한 라인이에요. 구멍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저기서 찬바람이 나. 그래서 이쪽이 추워. 반면에 이쪽은 나중에 조자리나 저런 데 앉으면 저긴 더워.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16페이지도 마찬가지야. x의 n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식객값 구하기 지수법칙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곱셈 공식을 확장시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 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우리 곱셈 공식을 지수법칙의 확장에 따라서 얘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9번 이거 하나 해볼 거예요. 유형 9번은 우리
좀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유형 10번은 이거는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지만 유형 10번은 이거 말로 돼 있는 걸 근데 식으로 바꿔서 하는 건데 식을 보통 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야 내가 시계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몇 시니? 카메라 켜. 2시 4분이 2시 4분? 오케이. 2시 4분이니까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뒤에 내용 더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